두 명의 진술이 달랐다. 또 나온 반대 주장. 북한 어민 두 명의 조사 과정, 굉장히 짧은 조사 과정을 거쳤는데 그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진술이 달랐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살해한 사람들 이름에 대한 기억이 달랐다. 15명인지 16명인지 파악이 안 될 만큼 진술 불일치였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살해 경위, 사용 도구, 도망 과정 등의 진술로 다 제각각 달랐다는 겁니다. 문정부에서 두 명 진술이 일치한다라는 주장과 상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당시 김현철 장관은 진술과 세밀한 묘사들이 두 사람이 일치했다라고 주장했는데 지금 정부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두 명을 분리 신문을 했고 각각이 어떤 선입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전혀 얘기한 바가 없고 그런데 각자가 진술을 했고 그 진술 내용이라는 것이 범행의 역할이라든가 범행의 과정이라든가 기타 등등과 관련된 아주 세밀한 묘사들이 일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김현철 장관의 저 발언은 과연 사실이었을까? 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은 뭘 알고서 얘기한 걸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의힘 일각의 분위기도 있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은 걸지 이제는 헷갈릴 지경입니다. 진술이 엇갈렸는데 과연 보완 조사는 있었을까? 이 대목도 중요한 대목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 진술이 엇갈렸지만 대질신문,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 기본적 절차도 안 지켜졌다. 배 현장 조사도 특별한 이유 없이 중단됐다. 충분한 보완 조사 없이 조사 종료 후 북송됐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고위 관계자는 첩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북송된 지 며칠 뒤 바로 처형된 것으로 파악한다. 결국 저렇게 끌려간 사람들은 북한에서 처형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야 의견 한번 들어볼 텐데 김병민 대변인님. 네. 뭐 흉악범이다 아니다의 논란을 떠나서 두 사람의 진술이 제각각이었고 기본적인 진술들,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몇 명을 살해했는지, 살해한 사람의 신상은 무엇인지, 흉기는 무엇인지,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에 대한 진술이 제각각이었다면 보완 조사해야 될 텐데 이런 게 제대로 없었다라는 게 지금 동아일보 보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른바 답정 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결론을 정해놓고 나서 북으로 그냥 돌려보내는 강제 귀순, 강제 북송 조치가 이미 결정이 돼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들은 전혀 중요치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거듭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엽기적인 살인마라고 주장을 하려면 이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럼 완벽한 두 사람에 대한 분리신문 조치 속에서 내용들이 일치하고 더 이상 조사의 여지가 없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나마 민주당 그리고 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도 한 3일 만에 모든 조사를 다 마무리 짓고 북으로 강제 북송 조치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한 개연성에 대한 증거들마저 완전하게 다 뒷받침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15명인지 16명인지 숫자도 제대로 확인조차 서로 일치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안에 도구, 이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어제 보도가 나왔던 것처럼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했던 청와대의 그 회의에서 야 북송 결정을 다 끝내놓고 그 다음 나머지 일들은 하나둘씩 맞춰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지우기가 매우 어려운 일인데요. 두 명의 사람에 관한 인권에 관한 문제고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영국의 상원의원들도 나서서 이 문제 진실을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제사회에 있는 많은 인권단체들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인권에 관한 어떤 인식과 의지를 갖고 있는 국가인지를 확인하고 있는 일이니만큼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에 정치적인 쟁점 이런 거 다 빼고 정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이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 진술이 제각각 달랐다라는 의혹인데 전윤기 의원님. 네, 이 부분은 사실 그 국방위에 있는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면 모두 해소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원구성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서 국방위원장이 뽑히고 나면 국방위원장의 주재로 이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해 주실 것을 저는 요청드리는 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방위에 회의록 까자. 그렇죠. 국방의 비공개 회의록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 그 16명을 살해했다라는 SI 정보
내용도 공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록만 공개하면 충분히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전윤기 의원님, 그 국방위 회의록에 그러니까 우리 군과 합참이 체득한 SI 정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많은 보도에도 나왔는데요. 사실 SI 등을 통해서 16명을 죽인 원래 3명이 이제 도주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까자. 네, 그래서 그 3명이 도주하고 있고 1명은 체포됐고 2명은 서해로 도주를 하고 있다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보고 우리 군이 2명을 추포해온 것이죠. 추포하는 과정 중에서 뭐 살인을 했다라는 건 변하지 않았고 몇 명을 무엇으로 살해했는지에 대한 진술이 어느 정도 엇갈렸다라는 것인데 이미 우리는 이 사람들을 잡아오기 전부터 몇 명을 죽이고 넘어왔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니 빠르게 혐의자들을 추방하는 절차를 밟은 것이죠. 그래서 뭐 답정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는 한데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을 살해했고 이쪽으로 도망을 왔다. 그럼 우리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으니 추방한다라는 사실은 저는 바뀌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조금 세밀한 거가 다른 건 중요하지 않다. SI 첩보로 보면 안다. 이 SI 첩보 관련돼서 좀 깊게 들어가 보면 김영주 의원님 잘 아시니까 우리가 취득했다는 SI 첩보가 무엇일지 모르겠으나 요는 북한 내에서 이 사람들이 살인을 하고 도주를 했다라는 내용일지인데 살인 행위가 이뤄진 장소는 바다 한가운데였어요. 그러면 우리 군과 합참 입장에서는 바다 한가운데서 언제 어떻게 살인이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살인이 벌어진 당시의 SI 첩보는 취득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면 우리 군과 합참이 취득했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추측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북한 내에서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 군인들이 혹은 북한에서의 어떤 추격, 살인자다, 살인마다, 혹은 북한이 우리 쪽에게 건네준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군과 합참에서 취득했을 텐데 SI로 그때는 북한의 주장이 많이 담겨져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군이 살인이 벌어지는 행위 자체를 뭐 서해 공무원이 북한이 죽이는 장면처럼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면 상당히 북한 주장에 근거했던 SI일 텐데 이거를 갖고 우리가 좀 더 충분히 과연 이게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북한 쪽 주장을 취득한 SI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좀 조사할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필요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한기원 때문에 더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해졌는데요. 애당초 이 사람들은 살인당한 자들이 아니라 탈북을 시도하다가 잡혔던 자일 수도 있고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지금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SI 정보 자체가 왜곡된 채 전달된 것인지 살인됐다는 자들이기 때문에 잡아들여야 된다고 남측이 들으라고 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원래는 탈북하려고 했던 자들인데 말하자면 잡혔고 다시 잡혔다가 2명이 도망갔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은 복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아쉬운 것은 그 2사람이 진술이 달라졌다. 달라졌는데도 왜 대질신문을 하지 않았느냐 혹은 거짓말 탐지기 하지 않았느냐 이런 과정에 대한 문제도 또 한 번 여죄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물론 한기호 의원의 주장은 일단 근거가 너무 희박하다라는 비판도 재차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과연 2사람의 진술이 달랐는지 여부조차도 여야의 논쟁거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파악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했던 SI 정보가 뭔지 아직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대통령의 오늘자 갤럽 지지율 나오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살펴보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멈췄어요.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하락이 멈춘 거는 갤럽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32, 32. 하지만 반면 부정평가는 갤럽에서는 또 올라갔다라는 갤럽 지지율 결과도 함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에 대해서 선 넘은 북풍몰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다는 뉴스도 소개해드리면서 저희들은 일단 60초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